원장님, 아기 피부처럼 모공을 완전히 작게 만들 수 있나요? 그거 사실 되게 어려운데요. 성인이 돼서 이미 모공이 커진 상태에서 아기 피부처럼 그렇게 모공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커진 모공을 작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피부에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모공이 조금씩 커지는 그런 계절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도 모공이 요즘 자꾸 커지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없나요? 모공은 도대체 왜 커지나요? 이런 모공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공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모공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모공은 털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구멍인데요. 그 구조를 자세히 보면 털이 있고 털을 둘러싸는 피부 조직이 있고 털이 피부 밖으로 나오기 전에 피지샘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서 피지샘에서 피지를 밖으로 분비해서 털을 따라서 피부 밖으로 배출하게 돼요. 이게 이제 모공의 구조인데요. 그러면 모공이 왜 커지냐? 먼저 보시면 모공은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털 자체가 굵으면 모공이 커지겠죠. 대표적으로 가시털 정체증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 코에 거뭇거뭇하게 블랙헤드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확대해 보니 그게 털이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한테도 코에 블랙헤드가 고민이 돼서 오셨다고 했는데 확대해서 봤더니 피지가 뭉쳐있는 블랙헤드가 아니고 털이 나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털이 굵어서 모공이 크게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면 털을 제거하는 제모를 해야겠죠. 그리고 모공이 커지는 이유 두 번째는 모공을 지나가는 피지 자체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 모공이라는 길을 지나가는 피지가 많으니까 그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람 얼굴에서 피지 분비량이 많은 코나 코 주변의 뺨 이런 곳을 우리가 나비존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 보시면 피지 분비가 많으니까 보통 모공이 다른 곳보다 더 크죠. 그리고 모공이 커지는 이유 세 번째는 모공의 입구가 막히는 경우인데요. 각질 같은 것 때문에 모공의 입구가 막히고 그러면 피지가 원활하게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그래서 모공 아래쪽에 피지가 쌓이게 되고 피지가 쌓이니까 그 피지 덩어리의 부피 때문에 모공이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보통 이렇게 피지 덩어리가 모공을 채우고 있는 경우 이게 색깔이 이제 하얗면 우리가 화이트헤드라고 부르고요. 모공의 입구가 뚫려 있어서 공기랑 접촉하는 경우는 피지 덩어리 색깔이 검게 변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블랙헤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는 다 크게 보면 여드름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공이 막혀서 그 아래 피지가 쌓여서 모공이 커지는 이런 경우는 여드름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모공을 커지게 하는 원인 네 번째는 여드름 흉터인데요. 여드름이 단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심해지면 거기서 세균이 증식하고 염증이 심해져요. 그럼 그 털 주변 피부 조직을 다 녹이고 손상을 시키면서 흉터가 생기는데요. 흉터가 생기면서 모공이 넓어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제가 모공이 커져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모공이 문제가 아니라 여드름 흉터가 문제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공이 커지는 이유 다섯 번째는 피부의 노화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고 피부 속 콜라겐, 엘라스틴, 세포 사이의 섬유들이 줄어들게 되면 털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 조직이 탄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털 주변이 느슨해지고 모공이 커지고 이런 효과가 있고 나이가 또 들면 우리 피부가 점점 처지잖아요. 뺨 같은 거 보시면 모공이 길게 아래로 처지면서 모공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부의 모공이 심해지는 이유 여섯 번째는 피부의 염증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주사 피부염이나 피부가 붉고 민감하고 염증이 심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자외선 노출을 심하게 하시거나 혹은 스크럽을 심하게 하시거나 어떤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것들을 심하게 하신 후에 피부가 많이 붓고 모공이 커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에 염증이 심해질 경우에 모공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 커진 모공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집에서 관리해서 줄이는 방법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홈케어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매일매일 클렌저로 세안하고 크림, 로션, 보습하고 또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이 제품들 때문에 우리 피부에 여드름이 생기고 피부에 자극이 되고 그래서 모공이 커지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스킨케어 제품을 먼저 한번 확인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은요 우리가 코메도제닉이라고 하는데 라우릭 액시드, 미리스틱 액시드,
팔미틱 액시드, 스테아릭 액시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 중에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런 성분인데요. 사용하시는 클렌저나 보습제나 선크림이나 이런 제품들의 전성분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이 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코에 모공이 크고 블랙헤드가 커서 접착력이 강한 코팩을 자주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접착력이 있는 접착제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되면서 모공이 오히려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강한 스크럽이 있는 그런 세안제 혹은 필링제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필링제 중에 굉장히 따갑고 피부에 자극이 심한 그런 강한 화학적 필링제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면서 모공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킨케어 방법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 세 가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세보자인데요. 첫 번째는 세안입니다. 우리가 세안할 때 모공을 작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따뜻한 물로 모공을 열어주고 그리고 세안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찬물로 모공을 조여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미지근한 미온수로 시종일관 세안을 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안하는 시간은 1분 이상으로 길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안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피부 장벽 손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심해지고 모공이 커질 수 있으니까 딱 1분 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안을 너무 강하게 힘을 줘서 마찰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마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돼서 오히려 모공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추천드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젠틀하게 스크럽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안을 하실 때 세안 방법도 중요하지만 세안에 사용하는 세안제, 클렌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품 선택 방법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클렌저도 마찬가지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이 빠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약산성으로 되어서 우리 피부 장벽 손상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나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도 잘 세정해낼 수 있는 세정력이 있으면서 또 피부가 민감한 분들의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젤 타입으로 된 세안제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스킨케어 세보자 중에 보호입니다. 바로 보습인데요. 우리 피부는 건조해지면 피부에 염증 신호가 올라가게 되고요. 수분을 뺏기게 되고 이 염증과 건조, 악순환을 돌게 돼요. 그리고 또 건조해지면 노화가 촉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모공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노화에 의해서도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이 늘어지고 길쭉하게 커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보습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습을 하실 때 첫 번째는 물을 하루에 2리터 또 체중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상 충분히 드시고요. 우리 피부에 보습제를 잘 바르셔서 우리 피부의 수분을 잘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외부 환경이 건조하면 수분을 더 잘 뺏기게 되니까요. 실내에 계신 분들이라면 가습기를 이용하셔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맞추시면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킨케어에서 세보자 중에 자외선 차단인데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안 좋다. 이건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오면 피부의 섬유들을 파괴시키고 녹이고 변성시키고 노화를 촉진해서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모공이 심해지게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최대한 삼가시고요. 그 다음에 외출하실 때는 물리적인 차단수단, 자외선을 꼭 가리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공을 줄이는 방법, 다음으로는 메이크업을 최소화하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 제품이 모공을 막고 피지 분비가 안 되게 하고 모공이 커지고 아무래도 메이크업 시간이 길면 모공이 커지겠죠. 두 번째로는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클렌징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자극을 주고 모공을 커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될 수 있으면 최소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얼굴에 손대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손을 대다 보면 손에 있는 세균들이 얼굴 피부에 묻으면서 여드름이나 모낭염이나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죠. 뿐만 아니라 얼굴에 뭐가 좀 튀어나와 있으면 우리가 손을 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튀어나온 걸 잡아 뜯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흉터가 생기고 모공과 연결된 큰 흉터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얼굴에 손을 안 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모공을 작게 하는 방법은 레티노이드 제품 사용하기입니다. 의약품 중에 이제 스티바 A 크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레티노이드 제품을 사용하면 각질이 모공을 막는 것도 예방을 해주고요. 또 피지 분비량을 조금 감소시키고 피지가 모공 안에 쌓이는 것도 좀 예방할 수가 있고 모공 크기도 조금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극히 예민하거나 레티노이드 사용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된 경우가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이 레티노이드 제품을 사용하시면 모공을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면서 쓰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공의 구조, 모공이 왜 커지는지
그리고 집에서 모공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홈케어만으로 모공을 작아지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약간 작아지긴 할 수 있지만 정말 드라마틱하게 작아지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홈케어로 좀 한계를 느끼신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시술도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직접 했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분은 30대 여성분인데 모공이 좀 크고 피부도 붉고 톤이 어둡고 이런 게 고민이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모공주사라는 프로그램을 받으셨는데, 전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시술 전에 비해서 시술 후에 모공이 굉장히 작아져 있죠. 뿐만 아니라 뭐 울세라나 써마지나 혹은 바늘 고주파 시술들이나 또 스킨 보톡스, 이런 시술들 받으시면 모공이 시술 전에 비해서 후에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댁에서 홈케어만으로 모공이 작아지는 것에 좀 한계를 느끼신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모공과 관련해서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모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피부과에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모공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모공, 개선하기 어려운 모공, 정말 쉽지 않은데요. 물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피부처럼 모공이 없어지는 그런 완전 매끈한 거는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댁에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케어하시면,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술의 도움을 받으시면 모공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모공도 작아지고 피부에서도 광이 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